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공중보건학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건강과 질병의 두 번째 수업이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내용 이어서 좀 더 복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한 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이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에 대한 내용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금연하고 절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즘에 그 국민건강이나 뭐 건강증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는 흡연에 대한 금연과 절주 그 생활 방식 그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연 절주에 관한 부분은 시험에 꼭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건강증진법에서 다루고 있는 보건교육 안에 금연 절주의 건강생활 실천 사항이 들어간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그 보건교육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 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 건강의 관리 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처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건강증진법에서는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처방에 관한 사업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보건문제 조사하고 있고요.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구별 가능하실 거예요. 이 중에 중요한 거는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처방에 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금연 관련 사업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안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제 큰 틀만 보고 가자면 금연 관련해서는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흡연을 하고 있다면 흡연자를 위한 그 금연 사업을 또 펼치고 있고요. 또 흡연자만이 아니라 또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사업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흡연 환경을 어떻게 금연 환경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금연 관련 사업 나라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금연 절주 프로그램을 변화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건강증진법에서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어떤 단계에 포함이 되는지 각각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계획 이전 단계입니다. 계획을 하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화될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금연할 생각도 없고 술을 끊을 생각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뭐 자기를 변화시킬 그 행동 변화의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 이전 상태에 있어서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는 그 인지 유도, 자각을 시키는 거죠. 아, 이게 위험한 거야 라고 인지를 유도시키고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끊을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인지 유도와 유해성 정보 제공,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 그게 계획 이전 단계의 주요 제공 메시지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계획 단계 넘어갈게요. 그 이전이 계획 이전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계획 단계.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그 6개월 안에는 어떻게든 자기가 끊어보려고, 절주하려고 행위 자체한 변화를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그 주요 제공 메시지가 위와 같이 인지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6개월 안에 금연 절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주요 제공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 한 달 이내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검토해가면서 이제 금연 절주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한 달 안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날짜를 검토했다는 거. 그게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요. 주요 제공 메시지로는 행동 실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정보 제공을 끊임없이 해준다는 게 이제 주요 제공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겠죠. 뭐 계획 이전했고 계획을 세웠고 그 준비를 했으니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연 절주에 돌입되겠죠. 그래서 금연하고 절주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요하게 제공되는 메시지는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고 그 끊음과 이제 끊었던 그 다시 피고 싶은 욕구, 뭐 다시 마시고 싶은 욕구라든가 금단 현상에 대처하는 전략을 제공해 주는 게 주요 제공 메시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끊었으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단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 단계, 6개월 이상 계속 유지되었던 단계를 유지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주요 제공 메시지로는 이걸 계속 잘하고 있다 하면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준비 단계, 중간으로 가서 준비 단계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다시 밟아갈 수 있도록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획 이전, 계획, 준비 단계, 행동, 유지 단계로 나누는 금연 절주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금연 절주에 관한 거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질병의 이해라는 차트예요. 이제 여기 보셨듯이 건강과 질병의 마지막 이제 차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병이라는 거는 건강에서 벗어난 그 아픈 상태를 말하겠죠.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3대 요인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체, 숙주, 환경 되겠습니다.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인자인 병원체가 있어야겠죠. 그 병원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필 수 있는 숙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환경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병원체, 숙주, 환경에 대한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은 병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발생 인자 되겠고요. 환경은 이 병원체와 숙주를 매개 역할을 해주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숙주는 이제 병원체를 받아들이는 인자인데 이거는 이제 병원체의 요인을 침범을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받더라도 이 숙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그 받아들이는 영향력이 물론 다르겠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성인인지 노인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중요하죠. 연령, 뭐 성, 종족, 아니면 자기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영양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요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은 숙주와 병원체 관련해서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내용을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정확하게 이제 같이 복습할 수 있도록 내용 전달 잘 하고 싶어서 말이 자꾸 아는 선에서 빨리빨리 나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숙주와 병원체 관련 특성에서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숙주와 병원체 관련 그 질환의 지표가 되는 건데 감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염력은 병원체가 숙주에 이제 침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침입을 한 다음에
알맞은 기간에 자리를 잡고 증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력은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고요. 동력은 병원체가 숙주에게 심각한 그 임상적 증상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은 이제 병원체가 숙주에게 그 특이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면역력의 이 면역이라는 단어는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거를 정의를 내리자면 그 면역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이 면역은 그 숙주가 받아들이는 감수성이나 저항력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면역력에 영향받는 요인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오늘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에 보면 죄다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병의 예방 보겠습니다. 질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뭐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한 거죠. 미리 걸리기 전에. 그 다음에 이러한 질병의 예방에는 책에서는 이제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 예방 볼게요.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게 1차적 예방인지 2차적, 3차적인지.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1차적, 그러니까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로 예방 접종을 미리 한다던가 산전 간호를 미리 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서 질병에 안 걸리게 하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건강 증진하고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거. 딱 봐도 이제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예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1차적 예방이라는 거 골라내실 줄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건강 증진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만성 질환자들에 있어서의 만성 질환자들에 있어서의 1차적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증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강해야 면역력도 키워주고 해서 그 1차적 예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 증진이 만성 질환에 있어서는 1차적 예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1차적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2차적 예방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적 예방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건강 집단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2차적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적 예방은 이제 재활 서비스를,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다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면서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게 3차적 예방인데요. 3차적 예방에는 예로 재활과 물리치료 들어갈게요. 이거 기억하셔요. 이렇게 재활과 물리치료가 3차적 예방이라는 거. 1차적 예방에는 뭐 예방 접종,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 교육. 2차적 예방에는 질병의 건강 검진, 집단 검진, 이런 거. 그다음에 3차적은 재활과 물리치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이 치료보다 더 중요시 되는 이유는, 그다음에 간단하게 나왔는데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이런 건강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중요해졌죠.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의료비가 점점 올라가니까 개인이 이런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해야지만 치료비 증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구 노령화로 인한 비전염성 질환이 요즘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
요즘 추세가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과 난치병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 증진, 치료 이전에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급하게 진도 나가봤는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접하는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제가 오늘 복습해드린 내용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건강과 질병 파트에 대해서는 문제 그래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제 이제 복습했으니까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복습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